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직장에서 또 같은 패턴으로 상사와 부딪히고 가족 관계에서 똑같은 갈등이 재현되고 연애할 때마다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누군가 설계해 놓은 각본처럼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다음엔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달 후 또다시 같은 상황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칼융의 분석 심리학은 우리가 평생 반복하는 패턴의 배후에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심리적 구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한 근본적인 심리적 콤플렉스와 그림자의 작동으로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근 우리가 이 패턴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윤근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패턴을 의식하고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당신이 평생 반복해온 그 패턴의 정체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윤기 말한 문제, 초월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이 단순히 의식적인 자아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융은 우리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의식은 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 아래 거대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억압했거나 아예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 감정들, 그리고 심리적 패턴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속 내용물들은 단순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행동, 선택, 관계, 심지어 우리가 끌리는 상황까지도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융기 말한 콤플렉스는 일상에서 쓰는 열등감, 콤플렉스 같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감정적 에너지를 가진 심리적 핵심으로 우리가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무의식 속에 인정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콤플렉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직장 상사나 배우자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거나 끊임없이 증명하려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좌절하고 같은 패턴을 되풀이합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특히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는 왜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끌릴까요? 왜 나는 매번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다가 폭발할까요? 이런 질문들 뒤에는 대부분 오래된 콤플렉스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엄마 역할을 너무 일찍 맡아야 했거나 감정 표현이 용납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지금도 우리의 선택을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근 우리가 반복하는 패턴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그림자를 지적했습니다.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낸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면, 나약한 면, 공격적인 면, 질투심 많은 면은 의식에서 밀어내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당한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철저히 억압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화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잘 낼까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억압된 분노가 상대방을 통해 투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강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결국 관계가 파탄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투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그것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결국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패턴의 포로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융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패턴을 의식하고 직면하고 통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즉 무의식의 내용물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전체적인 인격으로 통합해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회피해온 것들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어왔던 자아상이 무너지는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패턴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반복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겪는다면 항상 같은 상황에서 불안해진다면 항상 비슷한 이유로 관계가 끝난다면 거기에는 분명 당신이 아직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패턴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반복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여기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강렬한 감정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하게 반응한다면 특히 그 반응이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콤플렉스나 그림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말이 당신 안에 어떤 민감한 지점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민감한 지점이 바로 당신이 들여다봐야 할 곳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꿈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꿈, 특히 불안하거나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꿈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쫓기는 꿈을 꾼다면
당신이 현실에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못 봐서 불안한 꿈을 반복해서 꾼다면 당신 안에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기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많은 심리적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평생 자신감 부족으로 고민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긍정적 자기 암시도 하고 성공 경험도 쌓으려 하고 자기 개발서도 읽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자신감 부족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취를 쌓아도 자신감은 늘 불안정합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해결은 더 많은 성취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즉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2차원 평면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3차원 공간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 문제도 의식의 차원을 높이면 저절로 초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서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이 결국 관계를 망치고 버림받는 경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경우 버림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즉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림받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누군가 없이는 살 수 없어. 에서 나는 혼자서도 온전한 존재야. 관계는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로 의식의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저절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초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월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융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극의 통합입니다. 우리의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우리 안에 대극적인 요소들이 분리되어 갈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는 독립적이고 싶은 마음과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강해지고 싶은 욕구와 돌봄받고 싶은 욕구가 함께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중 한쪽만 받아들이고 다른 쪽을 억압할 때 생깁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부드럽고 희생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 안의 강인함, 주장, 야망 같은 면을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압된 면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서 불편함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우울이나 분노로, 때로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융의 해법은 이 대극적인 면들을 모두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드러울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양쪽을 모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통합의 과정은 결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점점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의 내용물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대극을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평생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깊은 공허함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산 거지?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이런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지만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느끼며 다시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이 여성이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이 착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자신 안의 그림자, 즉 억압해온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 야망, 분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선한 것이라고 배웠구나. 하지만 나도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도 정당한 욕구야.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이루어지면 신기하게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분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을 돌보되 자신의 경계도 지킵니다. 남을 배려하되 자신도 배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극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평생 반복해온 희생과 분노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윤근 또한 우리가 패턴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상징과 이미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논리적 언어가 아니라 상징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근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꿈을 기록하게 하거나 상상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분노가 만약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타는 용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 갇힌 호랑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한국의 전통에는 사실 이런 상징 작업에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굿이나 꿈 해몽 같은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융의 분석 심리학과 직접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는 보편적인 지혜가
동서양에 모두 존재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 패턴을 초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기 제시한 개성화의 길은 단순한 기법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첫째,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을 회피하려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 억압해온 감정을 느끼는 것, 오래된 상처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윤근 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를 운명처럼 지배하지만 의식한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융 자신도 평생 동안 내담자들과 함께 이 작업을 했고 또 자신도 깊은 내면 탐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나 치료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명상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려는 의지입니다. 둘째,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한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당신 안에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에 저항할 수 있고 당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이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울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셋째, 대극의 긴장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대극적인 힘들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상,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독립과 의존, 이런 대극들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한쪽만 선택하고 다른 쪽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 대극의 긴장을 견디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극의 긴장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독립적이어야 해.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해. 이런 딜레마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윤근 이 긴장을 견디는 것 자체가 성장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점차 더 높은 차원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독립적이면서도 관계 속에서 친밀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통합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극의 긴장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둘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점이 무의식에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사고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견디는 과정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창조적 과정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단순히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개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이 자기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깨달음과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깊은 자기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인정이나 외부의 성취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성화가 이기적으로 변하거나 타인을 무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윤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은 더 깊이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한 상태에서 타인을 만나고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개성화는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신경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개성화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빛과 그림자,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새로운 차원의 그림자를 만나기도 하고 더 깊은 무의식의 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성장입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전반부에 쌓아온 것들을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시기입니다. 전반부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성취하는 시기였다면 후반부는 내면으로 들어가고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중장년 분들이 이 시기에 공허함이나 위기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제 다른 차원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성취하거나 더 젊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멈추고 들여다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융근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심리적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해결책을 원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과정을 신뢰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개성화의 과정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모든 인간이 거치는 과정이며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우리를 지지하고 안내합니다. 우리가 꿈에서 만나는 원형적 이미지들, 우리가 신화나 종교에서 발견하는 상징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여정을 돕는 안내자입니다. 한국의 전통 설화나 민담에도 이런 원형적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성장하는 주인공, 어둠을 통과해 빛을 찾는 여정,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심리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논의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콤플렉스와 그림자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를 운명처럼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대극의 긴장을 견디면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발견해 갈 때 우리는 그 패턴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의 길이며 문제 초월의 비밀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여정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반복되는 패턴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나 고통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마주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찾던 답이 있습니다.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의 씨앗 말입니다. 이 씨앗이 천천히 자라나 언젠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당신의 삶의 그늘과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